또 하나 이제 언론은 자꾸 오늘 아침에도 제가 뉴스를 쭉 보면서 네. 이제 어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마치 형사 재판이면 결심 같은 걸 한 거잖아요. 네. 마무리 최종 변론을 듣고 마무리됐고 이제 자기들끼리 재판관끼리 소위 평의라고 해서 논의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 네. 그다음에 판결문을 쓰는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. 그게 뭐 보통 보름 정도일 거다. 뭐 이런 계산인데 네. 하여튼 일단락 됐어요. 그러니까 갑자기 이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네. 이게 이렇게 비교할 건가? 그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그런 대목이 있었던 거죠. 에? 저 윤석열 보고 왜 재판 회피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냐? 에? 라고 하면서 이재명도 빨리 재판 받아라 해서 맞지 않은 균형 있는 것처럼 맞췄다. 그 언론의 잘못 아니냐, 김현정 뉴스쇼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이게 온당하지 않게 보이는데 온당한 건가요? 어떤 건가요? 이재명 대표는 네. 제가 알고 있는 한 수사기관의 어떤 소환 조사나 이런 걸 아주 충실하게 받았고 네. 재판도 아주 충실하게 받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안 받을 도리가 없잖아요. 무슨 그럼요. 힘이 없으니까 그런 그럼요. 힘은. 네? 아니 안 받을 도리라보다는 본인이 그래도 거대 야당의 지도자잖아요. 네. 그리고 민주당 지도자로서 격이 떨어지는 그러한 행위를 참지를 못합니다. 그래서 떳떳하게 받을 거 다 받고 그리고 사실은 2심 재판이 이렇게 한두 달 만에 결심 재판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? 재판이라는 게 네. 말도 안 되는 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. 아니, 그러니까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들 많이 그러잖아요. 하나는 기소도 하면 안 될 걸. 예? 그러니까 기소 자체가 무리인 걸 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라는 측면에서 이거 후다닥 해버리면 되지 이게 뭐 재판할 거라도 되냐? 예? 그러니까 순도 높은 무죄 가능성. 그다음에 아니면 이거 뭐 법원까지 한번 오셨는데 골탕 좀 먹고 가시지 해서 빨리 진행할 가능성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세요? 저는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. 예. 왜 그러냐면 아니 내가 기억이 안 난다고 처벌을 하고 내가 위협이 느꼈는 왜 위협이라고 느끼냐고 처벌을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처벌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 그럼 내 느낌이잖아요. 기억이 안 그렇죠. 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. 제가 비서관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잘 아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기억할 만한 그런 여력이 안 됐습니다. 그 뭐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. 물론 이제 또 하나는 생방송 중에 갑자기 진행자가 물어본 거였다며요. 아니 뭐 갑자기 물어봐도 그러니까 그 유명인은 뭐 한두 번 스친 사람들을 그 스친 사람들이 친근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. 그렇잖아요. 네네. 방송에 그렇죠. 나오고 네네네. 무슨 그러니까 나 한 번 만났어. 근데 봉준호 감독을 어제 만났어. 어어어. 이런 기억이 오래 가죠. 그럼. 오래 가고 또 방송에 계속 나오고 유튜브에 나오니까 기억이 네네. 뭐 친근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을 많이 만나는 대중 정치인이 그 사람들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 개개인별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?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못한다고 그게 선거법 위반이라고요? 그러니까 기억을 못한다고 해서 형사처벌하면 안 된다. 그리고 또 그렇죠. 네. 당시에 왜 머리가 나빠? 왜 기억을 못해라고 비난할 그렇죠. 수 있을지 당시에 몰라도. 그리고 네. 국토교통부하고 뭐 중앙부처하고 공공기관 이전 때문에 성남시하고 분쟁이 많았어요. 저도 네네.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. 네. 시민일 때도 그렇게 기억하거든요. 왜냐하면은 뭐 분당이나 이런 지역에 공공기관이 많았고 중앙부처에서는 여기를 아파트나 주거 용도로 개발해서 빨리 비싼 값에 팔고 정리하려는 생각이 많았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여기를 아파트나 이런 거 말고 업무시설 산업시설 유치를 하길 바랬고 그 어쨌든 용도 변경은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. 네네. 그런 마찰이 많았어요. 그래서 그런 마찰의 결과 뭐 성남시 같은 경우는 제2, 제3 판교 테크노밸리도 조성하고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여러 좋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한 것도 사실이에요. 네네. 근데 그러한 마찰하는 동안에 중앙부처로 받은 그러한 공문이나 뭐 어떤 메시지를 시장이 위협으로 느낄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그때 대통령이 누구예요? 박근혜 씨죠. 그렇죠. 박근혜 정권이
그 도드라져 보이는 성남시장 이재명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. 실제적으로 보면은 검찰 소환도 받고 뭐 다른 건이지만 네네. 굉장히 압박을 많이 받았어요. 아니,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다른 기초단체장들과 달리 네. 정권 입장에서는 좀 껄끄럽거나 이거 껄끄럽죠. 뭐 덤비네? 뭐 이거 뭐야? 이런 느낌을 줬을 거 아니에요. 튀는 지방 예. 정부 수장이었죠. 저항도 하고. 그러니까 정권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든 아니든 간에 이재명 시장 한번 손봐줘야 되겠네?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 같고 그런 게 이런 행정을 통해서 드러날 것 같고. 그럼요. 뉘앙스로 다 전해지죠. 예. 아니 공공기관에서 막 공문 막 5번, 10번 똑같은 공문 보내면 네. 그것도 강요 아닙니까? 그렇죠. 똑같은 말 전화로 네. 5번, 10번 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공문 똑같은 거 5번, 10번 보내봐요. 부담스럽죠. 네. 위축되죠. 그럼요. 보통. 예. 그리고 이제 뭐 기초 지자체잖아요. 성남시가 규모가 그렇죠. 커도. 근데 뭐 국토부 같은 데나 중앙부처에서 자꾸 그런 거 보내면은 위축되고 위협으로 느끼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. 뭐 그걸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또 처벌한다? 아 그러면 뭐 진짜 근데 세상에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대한민국의 공무원 중에 남아날 사람 한 명도 없겠네요. 아 그럼요. 저는 같은 잣대면은 네. 윤석열 내란 수계가 진짜 대통령 후보 때 거짓말 한 거를 생각을 하면은 저희보다 1000배, 1000배 처벌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. 참변한데. 알겠습니다. 검찰 그래도 구형은 막무가내로 하지 않을까요? 이재명 대표. 그럼요. 아유 뭐 뭐 저는 징역 몇 년 이런 식으로. 그럼요. 친윤 검사들이 뭐 진짜 아 그런 거 보면은 이재명 대표님 참 불쌍하고 본인 얼마 억울하겠어. 근데 이렇게 억울함을 잘 표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. 표현할 때도 없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, 아니, 아주 가까운 가족, 뭐 무슨 변호인 한둘 이 정도 아니고는 어떻게 표현하겠어요.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잘 표현도 못하고 누구 탓도 못하고 다 본인 탓으로 아이고.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예, 스트레스가 그러시죠. 많은데요, 그러면. 스트레스가 많으실 거예요. 근데 이제 사모님이 워낙 성격이 좋으시니까 집에 이제 들어가셔서 좀 힐링을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. 제가 볼 땐 좀 불쌍한 부분이 있어요. 옛날에 예능 나올 때 보면 부인이 이렇게 뭐 아주- 등짝도 잘 때리면서 이렇게 아주 성품이 예. 따뜻하시고 밝으셔가지고 그 에너지를 받으시는 근데 거지. 윤석열 정권에서 부인도 아주 치도건 당한 거 아닙니까? 뭐 8만 얼마 가지고.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그렇게 남 탓을 하는 거예요. 윤석열은 자기 탓을 하면은 누가 이렇게 보듬어 줄 사람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맨 남 탓만 하는 거죠. 아니 근데 왜 김건희 씨는 면회를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. 모르겠습니다. 아니 가족이면 그래도 면회를 가야 되는데 야 진짜 이 참 차갑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렇죠. 소통할 방법이 없잖아요. 왜냐하면 전화 통화를 못 하니까 구속 피의자의 경우, 피고인의 경우에는 그 면회밖에 없는데. 아니 그래도 안 면회라도 가네요. 가고 조금 해야 되는데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구치소에 있으니까 오히려 건강해지고 혈색이 좋아졌다니까 아이고. 무슨 좋아인지 모르겠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법학자들까지 동원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선을 통해서 대통령이 됐다. 그러면 유죄 나오면 대통령 선거 다시 해야 된다. 뭐 이런 얘기들을 심지어 국민의힘 대표 비상대책위원장까지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? 그것은 정말 정쟁 국민의힘의 바램이죠. 이제 뭐 대통령 선거를 뭔가 비전과 철학으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제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그렇게 가려고 이제 밑밥을 뿌리는 건데 저는 뭐 그러한 선거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고 봅니다. 아니 그리고 이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게 기소화, 기소 못한다. 그 다음에 출하는 건 이제 공소 유지를 못한다는 거거든요. 그럼 그럼요. 재판을 못한다는 거예요. 중단되죠 다. 네, 중단되고 할 수 있는 건 수사는 할 수 있어요. 그렇죠. 네, 수사. 근데 현직 대통령이 수사를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? 그럼요. 윤석열처럼 내란을 하지 않는 한. 근데 저는 뭐 그러한 주장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. 그냥 그냥- 그들만의 리그지. 예. 아. 그거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. 국민 대다수는 국민의 50% 이상은 정권 교체를 바라고 있고 네. 그 중에서 압도적인
지지로 이재명 대표가 지지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. 아니 뭐 누군 그러던데 50% 박스권에 갇혔다.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뭐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? 본인들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정치인을 상대로 사상 초유의 정치 보복을 지난 3년간 한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거의 김대중 대통령 급이었죠. 그럼요. 본인들은 정말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아예 수사조차 하면 안 된다. 수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잖아요. 네네. 근데 뭐 얼마나 괴롭혔습니까? 근데 정권이 바뀌면은 본인들도 정말 엄정하게 수사받으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중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. 예, 그러다 보니까 발버둥을 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네.